네, 반갑습니다. 오늘 무효 볼 거고요. 자, 페이지 89페이지요. 89부터 보겠습니다. 무효입니다. 무효. 자, 무효는 효력이 없는 건데요. 자, 지금 네모 2번에 일부 무효 법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무효 중에서 전부가 무효가 아니라 일부만 무효라는 것이. 이렇게 법률행위가 이렇게 있겠죠. 법률행위. 한 개의 법률행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일부가 무효라는 거죠. 일부가 무효일 때는 어떻게 되냐? 일단 원칙이 첫째 줄에 나옵니다. 일부분이 무효인 때는 일단 전부를 다 무효로 하겠다는 거죠. 전부 다 무효인 걸로 그렇게 취급을 하겠다는 거죠. 자, 일부 무효일 때는 일단 여기만 무효다 그렇게 취급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전체가 법률행위 전체가 전부가 다 무효입니다. 전부가 다 무효인 것으로 그렇게 취급을 해버립니다. 근데 원칙은 이런데 그 뒤에 보시면요. 그러나 무효 부분이 없어도 법률행위를 했을 거라고 인정될 때 그때 같은 경우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둘째 줄에 무효 부분이 없어도 그래도 나는 법률행위를 했을 거야. 이거를 가정적 의사라고. 요 부분이 없어도 했을 거라고요, 안 했을 거라고요. 했을 거라는 거죠. 그게 가정적 의사. 가정적 의사. 요게 인정된다는 거지. 가정적 의사. 그럼 나머지는 유효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사과라고 생각해요. 사과예요. 사과가 이렇게. 사과 일부분이 썩었다고 이렇게 일부분이 썩었어. 일부가 썩었어요. 그럼 사과 먹어요, 안 먹어요? 원칙적으로 안 먹어요. 원칙은 전부 다 무효인 걸로 취급이 되기 때문이에요. 사과 안 먹는다는 거지. 자, 그런데 이 사과를 이렇게 이 썩은 부분을 잘라낼 수 있죠. 썩은 부분을 잘라내 버릴 수 있거든요. 이런 걸 분할 가능성이라고. 자, 법률행위의 그 분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나는 사과 일부가 썩었지만 여기는 먹을 거예요. 여기는 먹을 거란 말이지요 라는 그 의사, 가정적 의사 이 두 가지가 인정된다면은 이땐 예외적으로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나머지는 유효한 것으로 그렇게 취급이 될 수 있다. 요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밑에 내려와서 원칙 첫째 줄을 확인하세요. 일부분이 무효일 때는 전부를 다 무효로 하겠다. 확인을 하세요. 일부 무효일 때 전부 다 무효. 원칙. 자, 그 다음에 밑에 예외로 내려가서 첫째 줄, 예외 첫째 줄, 분할 가능성 인정되고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나는 법률행위를 했을 거야 라는 의사. 그게 바로 가정적 의사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갖추면 나머지 유효예요. 자, 첫 번째 갖춰야 되는 게 분할 가능성. 두 번째 갖춰야 되는 게 둘째 줄에 가정적 의사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유효라는 거죠. 동그라미 2번 단락의 취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법률행위가 있는데 일부분의 취소 사유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전부 다 취소하는 거예요. 원칙은. 자, 그런데 이어지는 문장. 가분적이거나 라고 돼 있죠. 여기서 말하는 가분적이라는 거는 분할 가능성을 말하는 거죠. 위에 거하고 똑같아요. 자, 그리고 셋째 줄 보시면은 유지하려는 가정적 의사가 인정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분할 가능성과 가정적 의사가 있다면은 전부를 다 취소하는 게 아니라 일부만을 취소할 수도 있다. 그 말이. 좋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자, 90페이지입니다. 네모 3번 무효행위 전환입니다. 자, 전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따로 공부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 전환은 우리 시험에서 2번만 물어본다 그랬죠. 2번만. 어디서 물어본다 그랬어요? 불공정 법률. 우리 104조에서 했었던 불공정한 법률행위 있거든요.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는 138조 무효행위 전환이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적용된다고 해야 됩니다. 적용. 근데 전환이 뭔데요? 전환이라는 게 뭐예요? 몰라도 됩니다. 그죠? 몰라도 된다 그랬죠? 그냥 적용된다 그랬죠? 적용된다. 그냥 외우세요. 그것밖에 안 물어봐. 그거 말고는 안 물어봐요. 자, 그래서 2번에 자, 첫째 줄 보시면 2번의 첫째 줄 불공정에 해당해서 무효잖아요. 자, 그 경우도 이 전환이라는 게 적용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말고는 안 물어봐요. 자, 네모 4번 내려갑니다. 무효행위 추인을 보죠. 추인. 자, 139조를 보면은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을 하더라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죠. 자, 뒷문장 그러나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서 추인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첫째 줄에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에도 효력 생기지 않는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 무효가 절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 추인해봤자 효력 안 생긴다는 것이에요. 근데 둘째 줄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서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 된다 그러죠. 이건 상대적 무효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효가 절대적 무효가 있고 상대적 무효가 있는 것이. 근데 무효 중에서 상대적 무효 있죠? 상대적 무효 추인이 된다는 거지. 상대적 무효가 있을 때 이 상대적 무효를 추인해서 효력을 유효로 만들 수 있어요. 추인하면 유효. 자, 이때 소급한다 그랬어요? 소급 안 한다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혹시? 소급 안 해요. 소급하자. 자, 소급하지 않는다 확인하세요. 자, 그 밑에 쪽 내려가 보세요. 자, 밑에 4번에 보시면 4번. 무효행위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을 했을 때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소급효는 없다라고 되어 있죠. 확인합니다. 자, 비교했을 때 우리 무효는요, 유동적 무효도 있어요. 유동적인 무효도 있다. 유동적 무효 같은 경우도 추인을 해서 유효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유효될 때는 소급해요. 유동적 무효 추인할 때는 소급해서 유효가 돼요.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시험에서. 둘 다 추인 아닙니까? 둘 다 추인? 추인이죠. 둘 다 추인 단어 똑같죠? 근데 소급하냐 안 하냐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헷갈려 안 헷갈려 이게? 이게 겁나 헷갈린다는 거죠. 계속 헷갈린다는 거죠. 외우셔야 됩니다. 유동적 무효는 소급한다는 거죠. 뭐는 소급 안 하고요. 상대적 무효는 소급 안 한다는 거죠.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92페이지 와보시면 92페이지 토지거래 허가제도 나오죠. 토지거래 허가제도. 이거 유동적 무효거든요. 무슨 무효라고요? 유동적 무효예요. 여기서 허가받기 전 계약은 무효거든요, 일단. 근데 자, 93페이지 밑으로 내려갑니다. 9번에 보시면 확정적 유효로 되는 경우라고 되어 있죠. 자, 첫 번째 줄 확인합니다. 허가를 받으면 유효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유효가 된다고요? 소급해서. 유동적 무효 소급해서 유효하게 된다 이 말이지요. 그쵸? 자,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표현 대리 말고 그 앞에 나오는 무권 대리가 있거든요. 무권 대리. 자, 76페이지 봅니다. 76페이지. 76페이지로 와보시면은 무권 대리가 나오잖아요. 이것도 유동적 무효란 말이죠. 이 유동적 무효에 대해서 자, 밑에 쪽에 동그라미 2번 단락에 보시면은 추인을 하면 본인이 추인을 하게 되면 소급해서 효력 생긴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여기도 소급해서 유효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써드렸던 유동적 무효 있죠? 유동적 무효가 우리 시험 관련해서 3개 나오거든요. 3개.
세 개 나오니까 따로 좀 정리를 하도록 합니다. 첫 번째, 무권대리. 무권대리 하시면 유동적 무효. 한 개 더 있어요. 무권리자의.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유동적 무효예요. 권리자가 처분을 하면 유효되는 거거든요. 역시 그때 유효가 될 때도요. 역시나 소급해서 유효된다는 거죠. 선생님 이거 어디다 정리하면 됩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디 정리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친절하게. 자, 이거는 나 애매하네. 죄송합니다. 자, 이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부분 있잖아요. 90, 한 3, 4 정도에 거기에 자그맣게 유동적 무효가 이렇다 이렇게 좀 정리해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계약했던 거 역시 유동적 무효라는 거예요. 허가 받으면 유효가 된다는 거죠. 근데 그때 소급한다는 것이. 이렇게 세 가지 유동적 무효. 자, 반면에 상대적 무효는 제가 뭐밖에 없다 그랬어요. 외우라 그랬지 이거. 뭐랑 뭐 있어요? 비진이하고 그 다음에 통정학. 기억나죠? 이건 지난 시간에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추인했을 때 소급 안 한다는 거. 자, 그 부분을 좀 설명드립니다. 자, 다시 돌아옵니다. 90페이지. 자, 그래서 이런 거예요. 갑과 을이 처음에 통정허위 가장매매했다. 자, 통정허위로 가장매매를 하였다. 매매한 척 꾸몄다는 거지 지금. 매매한 것으로 꾸며가지고 을한테 등기 옮겨놓은. 통정허위 표시죠. 통정허위 표시. 자, 그래가지고 갑이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허위로 계약서 꾸며서 명의를 옮겨놨다. 그죠? 매제를 믿으니까 매제 믿는다. 내가 집을 빼돌려야 되니까 일단 매제 명의로 옮겨놓을게. 통정허위로 했다는 거죠. 근데 통정허위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예요. 그래서 가장매매를 하고 등기를 받았다고 해도 이 을 같은 경우 소유권 취득을 할 수 없습니다. 무효입니다. 근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을이 부동산 써보니까 마음에 들 수 있죠. 그러면은 내 진짜 살게. 처남 진짜 산다 내가 라고 하면서 실제 대금을 지급할 수 있잖아. 실제로 대금. 이젠 내가 진짜로 살게 라고 하면서 대금을 지급한다. 진짜로 사겠다라고 하는 거죠. 갑이 알겠다고 하는 거죠. 그럼 이건 가짜 매매예요? 진짜 매매예요? 이건 진짜 매매하는 거잖아요. 진짜로 매매해버리기. 이거를 가리켜서 무효행위에 추인을 한다라고 하면 됩니다. 추인. 자, 그럼 추인을 해가지고 과거에 가짜로 매매했던 건 무효였죠? 이거를 효력을 뭘로 만든다고요? 유효로 만든다. 여기서 갑과 을이 가짜로 매매를 했던 게 2020년이었어요. 2020. 이후에 실제 대금을 지급했던 게 25년이었어요. 그러면 유효로 되는 거는 20년부터라고요? 25년부터라고요? 25년 그때부터라는 거예요. 진짜 실제 매매가 이루어지는. 실제 대금을 지급하고 야 이제 내 거다 라고 했던 그 추인이 이루어졌던 그때부터 유효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 무효는 소급효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그죠? 외우세요. 자, 내려가서 1번 보겠습니다. 90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90페이지. 자, 무효행위 추인 1번 보겠습니다. 무효행위 추인은 무효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서 하는. 아, 이게 무효구나. 그치만 유효로 할래. 라는 걸 알고서. 자, 2번 내려갑니다. 추인도 결국 의사표시입니다. 원래 의사표시는 전부 다
명시적으로만 해야 돼요? 묵시적으로 해도 돼요? 묵시적으로 해도 되죠? 3번 내려갑니다. 강행규정 위반, 사회질서 위반. 여기서 말하는 사회질서 위반은 반사회적 법률행위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불공정. 이런 것들 다 절대적 무효란 말이에요. 이런 절대적 무효 같은 경우는 추인된다고요? 추인 안 된다고요? 추인 안 돼요. 그죠? 추인 안 된다. 추인은 절대적 무효가 추인돼요? 상대적 무효가 추인돼요? 상대적 무효가 추인 가능하다는 거죠. 무슨 무효는 추인이 안 돼요? 절대적 무효 너는 추인이 안 된다는 거죠. 자, 4번에서 살펴봐야 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급효가 없다는 거. 그때부터 유효라는 거. 자, 그리고 5번에 보시면 통정허위 무효였죠. 이거를 유효하게 추인하겠다라고 했던 거죠. 그때부터 유효다. 6번 내려갑니다. 무효였던 가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전용시킬 거예요. 이때도 지금 보고 있는 139조가 적용되기 때문에 역시 그때부터 소급효는 없다. 유효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갑니다. 예제 문제들이 있죠? 풀어보겠습니다. 2번 문제를 풀어보죠.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자, 1번입니다. 불공정 무효죠.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되냐는 거지. 적용돼요? 적용 안 돼요? 적용돼요? 네? 여기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어디서만 물어본다고요? 불공정에서만 물어보는 거죠. 네, 적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문 보다가 전환이란 단어가 나왔어요. 그럼 된다 그래야 돼요? 안 된다 그래야 돼요? 된다고 하셔야 됩니다. 된다고, 무조건 된다고. 자, 2번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계약을 했고요. 관할관청에서 지금 불허가 처분 때렸잖아요. 불허가를 때렸으니까 이제 무효로 확정되겠네요. 맞습니다. 자, 3번입니다. 매도인이 통정한 허위에 매매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인을 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의 추인은 유동적 무효 추인이에요? 상대적 무효 추인이에요? 무슨 추인이죠? 상대적 무효 추인이잖아요. 근데 지금 3번에서는 다른 약정 없으면 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유효가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거 아니라는 거지. 그죠? 체결한 때부터 유효, 그때부터 유효. 그때부터 유효. 계약을 체결한 때는 몇 년도 말하는 거죠? 네? 계약을 체결한 건 20년도, 25년도. 20년도 말하는 거죠. 20년도부터 유효되는 거다. 추인할 때 25년부터 유효되는 거다. 25년부터 유효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맞는 거다, 틀린 거다, 지금 이거. 틀렸다. 3번 정답이라는 거죠. 4번은 뭐가 보이죠? 4번은? 4번 무슨 단어 보이세요? 네. 적극 가담이 보이죠. 그럼 그냥 고민할 거 없이 무효죠. 반사회 무효, 적극 가담. 자, 5번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확정적 무효가 됐을 때 무효로 되는데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자. 원래 무효라는 거는 주장할 때 자격 같은 거 필요 없다 그랬죠. 그냥 누구나 주장 가능한 게 무효입니다. 해서 정답은 3번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자,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거예요. 네? 서울시에서 난리더만. 아무튼 자, 구역을 지정합니다. 구역을 지정해요. 그죠? 나라에서 구역을 지정한다. 그리고 여기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안에서 이 지정된 구역 안에서 매매 계약을 하는 경우라면 그때는 일단 다 무효로 해버리겠다. 그래서 뭐를 받아야 유효로 된다? 허가 받아야 유효되는 거야. 만약에 여기서 이 안에서 자, 이 안에서 갑하고 을이 자, 갑하고 을이 야, 우리 매매하자. 매매하자. 매매 계약을 했다는 거죠. 매매하기로 합의를 했다는 것이. 자, 목적물에 대한 대금은 10억으로 해서 매매를 했고요. 자, 그리고 매수자 을은 일단 계약금으로 1억을 넣은 상태. 계약금으로 일단 1억을 넣었어요.
당사자들 간의 매매 계약도 체결했고 계약금도 들어갔지만 아직 허가는 받아서 못 받아서. 아직 허가 못 받았죠. 그럼 이 계약은 일단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인 거예요, 무효. 허가 못 받았어요. 그럼 가박우리 해야 되는 게 뭐냐? 일단 관할관청 가서. 관할관청 가셔가지고 허가를 뭐 하셔야 돼요? 신청하셔야 돼요. 관할관청 가셔가지고 이제 허가를 신청을 넣게 되면 경우의 수는 두 가지예요. 허가가 떨어질 수 있겠죠. 허가가 떨어지게 되면은 효력은 뭘로 되죠? 유효가 돼요. 허가 받으면. 이때 소급한다고 소급 안 한다고? 소급합니다. 소급해서 유효로 되고요. 만약에 허가를 못 받아 불허가 처분을 받아버렸다. 이렇게가 되면 그대로 이제 무효인 것으로 확정돼 버립니다. 무효로 확정. 그러니까 결국 관할관청에다가 허가 신청했을 때 허가를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유무효가 달라진다는 거죠. 유효로 확정될 수도 있고 무효로 확정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아직은 정해지지 않은, 확정되지 않은 이런 무효. 이런 무효를 가리켜서 유동적 무효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유동적 무효. 그러면 유동적 무효는 아직까지 나중에 유효가 될지 무효가 될지 현재로서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죠. 아직 모르는 거죠. 따라서 유동적 무효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현재 요 상태. 유효 상태, 무효 상태. 무효 상태죠. 무효 맞나요? 무효잖아요. 왜 무효예요? 무효잖아, 무효. 유동적이긴 한데 좌우지간 유효, 무효. 어쨌든 무효라는 거죠. 유동적 유효도 있습니다. 유동적 유효도 있긴 해요. 아무튼 근데 그거는 뭐 지금 저기 할 건 아니고 아무튼 유동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현 상태는 무효라는 거죠. 현 상태 무효. 그러니까 현 상태가 무효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 의리 갑을 상대로 해가지고 서류 넘겨라. 토지 내놔라. 이행 청구하는 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이행 청구하면 안 되죠. 안 맞죠, 그건. 갑도 을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을 상대로 해가지고 뭐 대금을 달라고 이행 청구 역시 둘 다 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현재 무효 상태니까. 그럼 이행 청구는 언제부터 할 수 있는 거죠? 언제부터? 허가 받으면 이제 할 수 있는, 허가 받음. 허가 받기 전까지는 이행하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을이 갑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갑이 을에게 서류를 주지 않는 거는 채무, 불이행. 이에요, 채무 불이행 아니에요? 그거 아니죠. 채무 불이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약을 위반하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뭐 해제를 하겠다, 해제. 뭐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다 말이 안 되죠. 해제도 안 되고 손해배상 청구도 안 되고 전부 다 안 된다는 거죠.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못합니까? 무효니까 아무것도 못하죠. 자, 2번 보세요. 2번. 허가받기 전 효력은 없다는 거예요. 일단 현재 무효 상태라는 거죠. 근데 무슨 무효라고요? 유동적. 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무효 상태에서 이행 청구할 수 없고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뭐 해제한다든지 뭐 손해배상 청구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할 수가 없다. 자, 그리고 2번 단락도 보세요. 토지거래 허가가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해서 허가가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해가지고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에서 말하는 거는 그냥 이행 청구도 할 수 없고 2번에서처럼 무슨 뭐 젠장 조건 집어 넣어가지고 조건부로 이행 청구해야지 그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건부든 조건부 아니든 이행 청구 자체가 좌우지간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좌우지간 안 된다는 거죠. 아니 그럼 지금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아무것도 못하는데 지금
예? 일단 당장 하셔야 되는 거는 이거 허가 신청하셔야죠. 허가 신청을 이거를 빨리 들어가셔. 허가 신청을 이렇게. 그죠? 그래서 갑과 을은 여기서 해야 되는 게 바로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입니다. 협력할 의무가 있다는 거지. 협력 의무. 협력을 해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 을이 갑한테 서류 달라고 할 수는 없죠. 서류 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야 협력해라 빨리. 관할 관청 값이 다라고 협력을 청구해야 되겠다. 이거는 돼야 안 돼요? 됩니다. 협력을 청구하는 거. 만약에 그럼 갑이 협력을 안 하면 어떻게? 협력 의무를 위반하면 어떡할 거냐는 거죠. 위반. 협력 의무를 위반하면 어떡합니까? 자, 그렇다고 해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어요. 해제 못합니다. 협력 의무는 부수적 의무예요. 부수적. 주된 거라고요? 부수적인 거라고요? 부수적인 거예요. 부수적이라는 게 뭐냐면 단무지라는 거죠. 단무지예요. 단무지. 주된 거예요? 부수적인 거예요? 부수적인 거라. 그러니까 그거 위반했다고 해제는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해배상 청구하셔야 됩니다. 손해배상 청구. 헷갈리니까 잘 비교 정리하세요. 허가받기 전 상태에서는 어쨌든 간 무효 상태이기 때문에 이행 청구도 못하고 채무불이행 자체가 성립이 안 되니까 채무불이행 원인으로 해제도 못하고 손해배상 청구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다고요. 근데 협력 의무는 존재하는 것이다. 협력 의무가 존재하긴 하는 것이나 그 의무가 주된 거라고요? 부수적인 거라고요? 그래서 해제는 못한다고요. 그 위반해도 해제 못해요. 뭐를 청구하셔야 돼요? 손해배상 청구하셔야 돼요. 그죠? 손해배상 청구. 그때 제가 예전에 그 중학교에서 제가 그 교생 실습을 간 적이 있거든요. 제가 교생 실습을 간 적이 있어요. 저 교원 자격증이 있어요. 자, 차민혁은 교원 자격증 소지자다. 모르셨죠? 아무튼 이거 딸라고 제가 그때 중학교 가가지고 막 이렇게 실습을 했단 말이에요. 부산에서. 근데 그때 점심 때 이제 그 교생 선생들하고 이제 해가지고 이제 그 중화 요리를 이제 배달시켜 먹기로 했단 말이에요. 안 오는 거예요, 자꾸. 점심시간 1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30분이 넘어갔는데도 안 오더라고요. 그 계속 전화했죠. 전화할 때마다 이미 출발했대요. 출발했는데요. 계속. 마지막에는 지금 10초 남았다고. 그쵸? 오토바이 타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꺼내가지고 이제 빨리 먹자고 했는데 뭐가 없었다는 거죠? 이게 없었다고. 이게 없었다고. 그럼 이게 단무지가 없으니까 계약 해제돼야 안 돼요? 그게 안 된다니까요. 짜장면이 없으면, 탕수육이 없으면 해제해도 되죠. 그죠? 근데 단무지가 없었기 때문에 해제는 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죠? 손해배상 청구밖에 못 한다는 거죠. 셋째. 계약금 해제는 가능합니다. 계약금으로 해제. 이거는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계약금 해제. 을쪽에서 갑한테 계약금 1억 넣어놨죠. 아까 전에. 그죠? 계약금 1억 넣어놨죠. 근데 더 이상 계약을 진행하기 싫어요. 그러면은 1억 넣었던 거 포기하고 해제하면 되죠? 그거는 된다고, 그거는. 그럼 예를 들어 갑 같은 경우는 계약금 2배 주고 해제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럼 가능하다는. 계약금 해제는 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따라서 첫째,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해제가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거 안 된다고요. 그거 안 돼요. 협력 의무 위반을 원인으로도 해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부수적인 거라서. 근데 무슨 해제는 가능하다? 이건 된다. 자, 질문 한 개씩 보겠습니다. 자, 밑에 3번으로 내려갑니다. 협력 의무가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자,
협력 의무 첫째 줄 1방이 허가 협력을 안 하면, 협력해야 하는데 협력을 안 하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소구할 수 있다고 돼 있죠. 여기서 말하는 소구는 소송 걸어서 청구하는 걸 소구라 그래요. 자, 소구는 그냥 청구해요, 소송 걸어서 청구해요? 소송 걸어서 청구하는, 소송 청구 이걸 소구라 그래요. 소구. 그냥 청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구. 아니, 네가 협력을 안 하니까 협력을 청구하죠. 빨리 협력하시라고. 자, 그리고 이거를 위반하시게 되면은 해제는 못하지만요,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는 것이 확인합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단락에 나오고 있죠. 협력 의무 위반을 했다고 해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확인을 합니다.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4번 내려갑니다. 해제 또 따로 정리해 놨죠. 그죠? 자, 첫째 줄. 밑에 4번의 첫째 줄. 채무 불이행 해제. 협력 의무 위반 해제. 그거는 할 수 없지. 자, 그런데 2번 단락, 동그라미 2번 단락. 계약금 갖고 해제해야지. 그건 가능하다는 거죠. 자, 5번 내려갑니다.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냐. 첫째 줄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서로가 협력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계약금이든 매매대금이든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을이 매매계약 체결하면서 계약금 1억을 넣어놨죠. 1억을 넣어놨죠. 근데 아직까지 협력하지 않았고 허가 신청하지 않았어요. 그럼 현재 이 계약은 유동적 무효 상태죠. 그때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냐는 거죠. 효력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현재 효력이 유동적으로 무효 상태라. 그럼 이제 효력이 완전히 결정됐어요? 결정되지 않았어요? 아직 결정 안 됐죠. 이 상황에서 계약금 돌려줘.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반환을 청구. 이게 된다고요? 이게 안 된다고요? 안 된다는 거예요. 계약금 달라고 하면 안 되고 뭐 하셔야 되죠? 기다리셔야죠. 관할 관청에 허가 넣고 그 다음에 기다리셔야 되죠. 효력이 어떻게 될지, 효력이 어떻게 결정될지 기다리셔야죠. 지금 날짜 잡혔죠? 내일 11시로 날짜 잡혔죠.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다리셔요. 가만히 기다리고 계셔요. 그죠? 계약금 달라고 하면 안 되죠. 기다리셔야죠. 이거는 계약금 달라고 하는 경우는 허가를 받아가지고, 자, 죄송합니다. 허가를 못 받아가지고, 자, 허가를 못 받아서 아예 그냥 무효인 걸로 확정돼 버렸어요. 결정이 났네. 결정해서 무효인 걸로 결정 났네. 무효. 이러면은 계약금 돌려달라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가능한 거지 이건. 네. 금요일에 수업이 있어서 너무 힘듭니다. 제 마음. 네? 생중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그러니까 수업하면서 이렇게 TV 틀어놔야 돼요. TV 이렇게 화면에도 이렇게 보고 있어야지.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역사적인 순간이잖아. 역사적인 순간. 자, 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중요하다는 거죠. 그만큼. 네. 자, 그래서 첫째 줄 다시 봅니다.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계약금 달라고 할 수 없지요. 안 되죠. 2번처럼 무효로 확정됐을 때, 허가 못 받아서 무효 확정됐어야 그때는 계약금 달라고 해야 되죠. 자, 그 다음 오른쪽 갑니다. 6번 갑니다. 자, 6번 볼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내려갑니다. 7번 봅니다. 7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의 중간생략 등기가 나오죠. 이러면 이거 무효라 그랬습니다. 원래 그냥 중간생략 등기라고만 나오면 그거는 유효죠. 단속 규정이라서. 근데 중간생략 등기를 허가구역 안에서 하면, 요 안에서 중간생략 등기하면 그거는 유효라고요, 무효라고요? 이건 무효입니다. 무효. 8번 내려갑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정 무효가 되는 경우는 첫째 줄 허가 배제 잠탈 목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제 잠탈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 꼼수를 쓴 거 말하는 거죠. 꼼수 쓰기. 그 가장 대표적인 허가 배제 잠탈 꼼수가 허가구역 안에서의 중간생략 등기입니다. 바로 위에서 봤었지만 이 경우는
무효인 것으로 확정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처럼 관할관청으로부터 아주 그냥 깔끔하게 불허가 처분을 받아버렸죠. 그럼 그냥 바로 무효돼 버리는 거죠. 무효 확정. 자, 3번입니다. 쌍방이 허가 신청을 안 하기로 의사표시 명백하게 했다는 거지. 무효입니다. 그러면 4번 내려갑니다. 이 계약이 정지 조건부 계약이었어요. 근데 그 정지 조건 자체가 둘째 줄 불성취한 걸로 확정된 거죠. 그럼 이거는 조건 때문에 무효가 되는 거예요. 허가 받냐 못 받았냐 그거랑 상관없이 조건이 불성취됐죠. 조건 때문에 무효 확정. 자, 9번 내려갑니다. 확정적 유효가 되는 경우는 첫 번째 허가 받으면 유효되는 거죠. 허가 받으면. 깔끔하게 소급해서 유효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가 되거나 재지정되지 않았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렇게 구역 지정 자체가 해제됐다는 건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구역으로 지정했다가 야 이제 풀어줄게 해제됐다. 그죠? 지정 여기 해제. 그럼 이제 허가구역이야 허가구역 아니야? 이제 아니야. 이제 허가 안 받아도 돼. 그러니까 체결했던 계약들의 효력이 유효로 된다는 거죠. 아니면 기간이 만료됐는데 재지정했다고요? 재지정하지 않았다고요? 재지정 안 했어요. 재지정을 하지 않았구나. 그럼 역시 더 이상 허가구역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유효인 걸로 확정됩니다. 다음 페이지요. 10번. 토지거래 허가. 자, 협력 의무하고 매매 계약상의 의무가 동시 이행 관계가 아니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대금을 지급하는 게 먼저예요. 허가 신청 절차 협력하는 게 먼저예요. 협력이 먼저.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돈 달라고 해야 돼요. 협력부터 해줘야 돼요. 협력부터 해줘야 되는 거죠. 을이 갑한테 협력을 청구할 때, 갑은 대금 달라고 동시 이행에 항변을 할 수 있다. 협력을 해줘야 된다. 협력을 해줘야 되죠. 그렇다는 건 을은 대금을 지급해야 협력 청구할 수 있다. 대금 지급 안 해도 협력 청구할 수 있다. 대금 지급 안 해도 협력 청구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첫째 줄이죠. 매매 대금 제공 없이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 협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2번 내려갑니다. 매매 대금의 이행 제공이 없었음을 이유로 협력 의무 이행 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 안 줘도 너는 협력은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활비도 안 갖다 주면서 밥 달라고 청구하면 돼야 안 돼요? 그게 돼 안 돼? 그게 된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게 된다고. 예? 생활비 주는 게 먼저예요? 밥 먹는 게 먼저예요? 밥 먹는 게 먼저라는 거죠. 죄송합니다. 그냥 웃자고 한 소리였습니다. 자, 밑에 2번 볼게요. 2번. 자, 문제 풀겠습니다. 문제. 자, 2번 문제 풀어보자. 갑은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자기 토지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자, 그러면 일단 갑이 매도인, 을이 매수인 요 상태입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기억입니다. 갑은 을에 매매 대금 이행 제공이 있을 때까지 야, 네가 돈 줄 때까지 나는 협력 의무 이행 거절할 거야. 나 네가 돈 줄 때까지 나 협력 안 할 거야. 이거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협력하셔야죠. 협력이 선이행입니다. 매매 대금 지급이 선이행입니다. 협력이 선이행, 협력부터 먼저 하셔야죠. 자, 니은 내려갑니다. 을이 계약금 전액 다 지급했고요. 아직까지 이행 착수 전입니다. 자, 이행 착수라는 거는 뭐가 있었다? 예를 들어 중도금이 있었죠. 아직까지 중도금이 들어가기 전이라고요. 그러면 계약금 가지고 해제해야지. 계약금 2배 주고 해제해 버려야 되겠다. 이거 된다 안 된다? 되죠. 니은은 맞습니다. 자, 디귿입니다. 일정 기간 내 허가를 받기로 했는데 허가를 받지 못하고 기간이 그냥 경과해 버렸다는 거죠.
그것만으로 무효가 되진 않습니다. 자, 한 번 더 디귿에서 기간 내 허가받기로 했는데 허가받지 못하고 기간이 경과해버렸죠. 그럼 좀 더 기다려야 돼요? 무효로 확정시켜야 돼요? 좀 더 기다리시라는 거지. 그것만 가지고 무효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지금 니은 단락이 옳습니다. 정답은 2번이었죠. 자, 다음 이제 취소로 가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취소, 95페이지 취소입니다. 자, 첫째 줄 보시면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서 취소권자가 취소를 행사를 하게 되면은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거예요. 취소라는 건 권리 행사하는 거죠. 권리 행사. 취소는 권리를 행사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유효였죠. 자, 처음에는 유효였죠. 처음에 법률에. 근데 유효긴 한데 여기에 취소 사유가 있었던 거예요. 취소 사유. 취소 사유가 몇 가지가 있죠? 4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뭐가 있었죠? 사고. 또 취소 사유 뭐 있죠? 사기. 강박. 취소 사유예요. 아니면은 제한 능력자가 법률행위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법률행위가 있었는데 그 법률행위가 착오로 했거나 사기 강박을 당했거나 제한 능력자가 했다면 일단 유효긴 합니다. 일단 유효긴 한데 이 법률행위에 대해서 착사강제를 원인으로 하여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취소권 행사를 하게 되면은 유효였던 법률행위가 그 효력이 처음으로 돌아가죠. 소급해서 무효로. 그래서 무효로 만드는 이 권리 행사를 가리켜서 취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밑에 2번 내려가서 취소 사유 4가지를 확인합니다. 착오, 사기, 강박, 제한, 능력 4가지입니다. 그러면 밑에 네모 2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취소권자들 같은 경우도 딱 법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140조를 보게 되면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첫 번째 제한 능력자. 자, 그 다음에 착오한 사람. 그 다음에 사기 강박을 당한 사람. 그리고 그들의 대리인들하고 승계인들이 취소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여기서 승계인은 이를테면 상속인을 말하는 겁니다. 상속인. 여기서의 대리인은 법정 대리 말하는 거죠. 무슨 대리요? 법정 대리 말하는 거예요. 자, 밑에 1번 확인하세요. 제한 능력자도 제한 능력자는 3사람 있거든요.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3사람 있죠. 그 3사람 단독 취소권 행사 가능합니다. 법정 대리인 보호자한테 동의받아야 취소할 수 있다. 동의 없이 단독 취소권 행사 가능하다고요. 동의 없이 단독 취소권 행사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서 자, 3번에 보시면은 3번의 둘째 줄에 임의대리가 나오죠. 임의대리. 임의대리인 같은 경우는 본인이 야, 네가 취소해라 라고 숙권을 해야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임의대리 같은 경우. 자, 그런데 위에 2번에 법정대리인. 위에 2번에 법정대리인 나오죠. 얘는 본인으로부터의 숙권 없이도 그냥 취소 가능합니다. 자, 4번에 상속인도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취소권도 상속이 돼요. 다음 페이지. 네모 3번 취소권 행사입니다. 자, 142조를 보게 되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이 상대방이 확정됐을 때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야 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그 상대방. 둘째 줄에 그 상대방 있죠? 이게 바로 계약의 상대방을 말하는 거예요. 뭔 상대방이라고요? 계약의 상대방. 나하고 계약한 그자가 상대방. 나하고 계약을 했던 그자. 예를 들어서 갑이요, 을하고 계약을 했는데, 자, 갑과 을 사이에서 매매 계약이 있었다.
매매 계약을 해가지고 갑이 어떤 부동산을 을한테 팔아 넘겼던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뭐 정상적으로 계약을 했던 게 아니고 을이 갑하고 계약을 하면서 뭐 사기를 쳤다. 그럼 갑이 을하고 계약할 때 사기당해서 계약을 했으니까 갑이 취소권자겠죠. 근데 아직까지 갑이 취소권 행사를 하기 전에는 일단 을이 등기 받은 상태죠. 이거 유효예요, 무효예요? 현재. 유효죠. 현재 부동산 을 거라는 거죠. 갑이 여기서 취소권 행사하면 무효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갑이 취소를 하려고 했는데 을이 부동산을 이미 다른 사람한테 팔아 넘긴 후였다는 거죠. 병한테 넘어가 있어요. 현재. 그럼 갑이 여기서 취소권 행사를 할 때 사기쳤던 을에게 취소를 해야 되겠어요? 현재 소유자 병한테다가 해야 되겠어요? 상대방 누구라고요? 142조. 상대방 누구라고 돼 있었어요? 둘째 줄 그 상대방이라고 했죠. 그 상대방이 을이겠어요? 병이겠어요? 을이라는 거예요. 을. 나하고 계약을 했던 바로 그 상대방. 나한테 사기친 그 놈이에요. 그 상대방. 그 자를 상대로 해서 취소권 행사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병은 전득자예요. 병은요. 전득자한테다가 취소권 행사를 들어가는 것이 그게 아니라는. 그러니까 이렇게 취소권 상대방 정해져 있습니다. 계약의 상대방. 이거는 법정 대리인도 마찬가지예요. 자, 만약에 갑이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미성년자가 뭣도 모르고 을하고 계약을 했던 거라면은 제한 능력 원인으로 취소할 수 있죠. 그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나하고 계약했던 그 자가 오케이 상대방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미성년자의 보호자가 계시죠, 그죠? 법정 대리인이죠. 이때는 미성년자만 취소할 수 있다. 법정 대리인도 취소할 수 있다. 법정 대리인이 취소해 줄 수 있어요. 미성년자 보호하려고. 그럼 법정 대리인이 취소권 행사를 할 때 을 상대로 해야 되겠어요? 병 상대로 해야 되겠어요? 요렇게 해야 됩니다. 을 상대로 취소권 행사. 그죠? 병한테 하는 게 그게 아니고. 병한테다가 하는 게 그게 아니고 이 말이죠.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1번과 2번을 확인하세요. 1번 같은 경우는 자,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는 것이다. 그 상대방. 자, 2번 내려갑니다. 취소는 법률행위의 상대방. 자, 그러니까 계약의 상대방한테다가 하는 거지. 전득자한테다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러는 거죠, 지금. 자, 2번 내려갑니다. 취소하는 방식입니다. 방식.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아요. 명시적으로 해도 되고 묵시적으로 해도 돼요. 원래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 해도 되는 거죠. 원래. 자, 밑에 네모 4번의 효과 봅니다. 141조 취소가 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다. 이 처음부터를 한 단어로 바꾸면 소급이죠. 소급해서 무효가 됩니다. 자, 다만 뒤에 제한능력자 같은 경우 그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그러죠. 자, 여기서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라는 거는 쓰고 남은 걸 말하는 거예요. 현재 남아있는 거. 그러니까 전부 다 반환해야 된다고요? 남아있는 것만 주면 된다고요? 남아있는 것만 주라는 겁니다. 자, 오른쪽 2번 보세요. 제한능력자. 첫째 줄 제한능력자가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할 때는 선악불문입니다. 선의의 제한능력자든 악의의 제한능력자든 얘는 무조건 현존 이익만 반환해주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확인을 합니다. 자, 요까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좋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밑에 네모 5번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 보이죠?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